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가수 김호중 씨가 이제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뺑소니를 했고, 또 매니저하고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가짜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논란이 되자 술을 안 마셨다고 딱 잡아뗐고,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해 왔고, 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은 5월 9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10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갈수록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또 김호중 씨는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김호중 씨의 팬들은 현장에 전부 다 나와서 김호중 씨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뭐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챗봇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호중 씨가 살아날 방법은 있는 것인가? 그러나 기계는 체면이 없죠. 기계는 명예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기계는 거짓말도 합니다. 기계는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침묵할 줄을 모릅니다. 기계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승률 싸움을 할 뿐입니다. 체면이 없다는 것은 강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큰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자기 인기의 절정에서 커리어의 클라이맥스에서 한순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 사실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기에 취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봄날 동산에 아지랭이 같은 인기에 취해 있다 보면은 아지랭이가 눈앞을 가려서 바로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이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을 깨닫는다는 것, 삶을 깨닫는다는 것, 아니 그러려고 애쓴다는 것, 자기가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 차하고 덜컹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 인간은 그 본질이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과수 김호중 술 마셨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호중 측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놀이하는 모습이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 글쎄요, 이 입장 정리가 뭡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거짓말을 또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과학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7시간 만에 충돌 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그 이튿날
이제 오후에 경찰서에 나와서 호흡기 측정을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했나요? 요즘은요, 첨단 과학이 이 혈액 채취, 그 다음에 소변 채취를 하면은, 네, 술 마신 뒤에 웬만큼 시간이 흘러도 다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추어 음주 판단, 그 음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생길 수 없는 현상, 술을 마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이게 이제 음주 대사체인데, 이것이 김호중의 소변에서 검출돼 사고 전에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소견을 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현재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김호중 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매니저와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호중 씨 측이 사고 직후에 도망을 간 다음에 술을 마셨는데 그것이 검출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만약 이러한 사실까지도 이걸 핑계 삼아서 사고 전에는 술 마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런데 나중에 더 정밀한 과학적 분석 결과로 그 술 마신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온다면 김호중 씨는 또 술 마신 사실을 사고 전후로 나눠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지능범, 악질적 지능범이라는 그런 사실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기도 구리에 있는 호텔로 갔다는 건데, 거기에서 캔맥주를 구입을 했다. 이제 구입을 한 거는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김호중 씨가 얼마나 마셨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고 시점으로부터 한두 시간 뒤가 될 텐데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난 날 저녁에 집에 한번 왔다가 다시 외출을 하면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갈 때 대리기사를 불러서 갔거든요. 그것도 술집에서. 자, 그렇다면 이때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우중 씨는 술은 안 마셨지만 피곤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저도 가끔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피곤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 이런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없습니다. 김우중 씨는 지금 나이가 33살입니다. 80대 그런 노인도 아닌데, 지금 33살, 30대 초반이 피곤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 글쎄요, 이거 납득할 대한민국 남성 몇 명이나 될지요?
아무튼 김호중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훼손, 그걸 인정하면서 지금 음주운전은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음주운전,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형량이 크게 불어나고, 또 김호중 씨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급속도로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것은 이제 매니저가 그렇게 했다. 또 소속사 대표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켰다. 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손. 이건 역시 김호중 씨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매니저가 그것을 먼저 꺼내가지고 파손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댈 수가 있는데 음주운전 이거는 본인 손으로 술잔을 들어서 입안에 마셨을 거고 본인 손으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범법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뒷받침할 그런 정황 증거가 제시되어도 김호중 씨는 계속 반박을 해왔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피곤해서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해명을 했는데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들렀다는 그 술집은 뭐냐? 이른바 10프로, 강남에 있다는 10프로 계열의 회원제 업소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금 이곳을 압수수색을 이미 했습니다. 또 김호중 씨가 그 유흥업소, 다른 말로 하면 룸사롱이죠. 예, 룸사롱. 옛날에는 그렇게 다들 불렀는데 아무튼 김호중 씨가 함께 있었던 남성 유명 가수, 함께 있었다는 남성 유명 가수, 이 사람 이름도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함께 있었던 업소 관계자, 그 술집 사장, 뭐 종업원 등등 지금 경찰은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호중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이 꿈도 못 꿀 그런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남관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조남관 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지냈고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가 되자 총장 직무 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2022년 사직한 뒤로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조남관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조남관 변호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호중 씨 쪽하고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는 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결국 김호중 씨는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예인의 길을 걷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더더욱 깊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덮어질 수 있겠는지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그 사이즈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팬카페에 있는 그 팬들이 아직은 김호중 씨를 응원하고 역성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또한 한순간에 흩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김호중 씨가 이 결국은 본인 문제입니다. 어, 소속사도 있고 매니저도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김호중 씨가 인기가 있고 어, 수입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소속사이고 매니저이지 그런 것들 모두가 다 급전직하로 무용지물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순간이 앞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요. 김우중 씨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김호중 씨는 사람이었다. 가수이기 이전에 예,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 뭐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모면하기 위한 소속사 대표와 소속사 매니저들과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뭐런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